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대 후반의 여성이고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1년 전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멀쩡한 직장인이었어요. 항상 양복을 갖춰 입었고 바쁠 때는 데이트를 하면서도 일을 하기도 했었죠. 항상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결혼 후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 완전히 변했어요. 약 1년 정도는 회사에 나가기 싫다는 얘기를 종종 하기는 했지만 멀쩡하게 잘 다녔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회사에 못 나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장난 아니고 진짜야. 나 오늘 권고사직 당했어. 앞으로는 회사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아.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황당해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본인도 권고사직만큼은 막아보려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막막했죠. 나이 60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30대 초반인데 권고사직이라뇨. 시부모님도 남편의 소식을 듣고 오신 것인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권고사직이라서 위로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퇴직금도 받으니까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 좋지 않다 보니 취직하는 게 바늘구멍이잖아요. 분명히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일 텐데 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참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급하게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도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일이 많다는데 어쩌니? 직원이 회사 결정에 따라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힘든 일 지나면 좋은 일도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시아버지께서도 요즘 다들 상황이 안 좋은데 어쩌겠냐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을 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막막해도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거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 당장 몇 달 후부터는 마이너스 나게 생겼는데 어쩌냐면서 한숨을 쉬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몇 달 후면 금방 좋은 것 알아봐서 취직할 수 있을 테니까 벌써부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퇴직금이랑 위로금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갑작스러운 소식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일부러 관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겠나 싶었어요. 사실 제가 뭐라고 한다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저 시부모님 말씀대로 남편이 금방 취직하겠지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밖에요. 결국 저는 남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고 상황이 금방 좋아질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갑자기 권고사직 소식 듣고 놀랐겠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재정비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취직할 준비하자. 뭐 당분간 생활비는 당신 퇴직금이랑 위로금 사용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남편도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걱정이 많았던 것인지 제 말을 듣고 나서 조금은 안심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듯 보이자 남편은 슬그머니 한동안 구직 활동도 쉬고 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한두 달 정도만 놀고 다시 구직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대학교 졸업한 후 20대 중반에 거의 곧바로 입사를 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안 여유 좀 가지고 싶다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상황상 취직이 한두 달 안에 될 것도 아니고 권고사직 당해서 할 것도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갑자기 권고사직까지 당했으니 생각이 많이 복잡하겠지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말은 한두 달만 놀고 먹고 하겠다는 게 아니었나 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노는 것도 지겹다고 하던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한 달 정도 놀다 보면 생각도 정리하고 금방 취직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개월이 지나도 취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집안일도 구체적으로 부탁하지 않으면 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일어나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은 기본이고 매일같이 미드 보면서 밥 먹고 게임하는 일상만 무한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려고 했죠. 저녁에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생각이야? 지금 회사 나온 지 벌써 3달이 넘었는데 이제 슬슬 취직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이 준 퇴직금이랑 위로금도 거의 바닥났어.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싸우기 싫어서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차피 상황이 안 좋아서 취직도 안 될 테고 이참에 조금만 더 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퇴직금과 위로금이 바닥났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놀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3달만 있다가 구직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의 모습이 한량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했지만 2-3달만 있다가 구직 활동하겠다고 하니 일단 믿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는 것에 맞들리다 보니까 취직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 시간 동안 빨리 이력서 내보라고 하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말을 했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남편이 그러고 있을 동안 당연히 퇴직금과 위로금은 바닥이 났고 제 월급만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점점 뚱뚱해지고 게을러지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볼 때마다 살도 빼고 취직 좀 하라고 재촉을 하셨죠. 그러나 남편은 점점 성질만 늘어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이 평생 놀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올 때마다 남편에게 이력서도 대신 써서 내밀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며 쪼아대기도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당분간 놀고 싶다고 했잖아. 20대 때부터 숨만 쉬면서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깟 1년을 못 참아주냐? 누가 평생 논대? 내가 때 되면 알아서 이력서 내고 취직할 테니까 기다려. 솔직히 저는 남편이 이러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소리까지 지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이 무언가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듯 싶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예전의 모습을 찾아서 다시 회사에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남편에게 취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회사 그만둔 지 1년이 다 됐어. 이제는 취직을 해야 하지 않겠니? 미혼도 아니고 가정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놀 수 있겠어. 이제 조금만 지나면 경력 단절인데 슬슬 취직 자리 알아보기라도 좀 해봐.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설득해보고자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정말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은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땅에 버리지 않았대요. 나름대로 먹방이나 게임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부업으로 배달일도 종종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 뒤에서 스팀이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당당한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물론 남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놀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배달일도 하기는 했죠. 친정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셨는지 취직을 하지 않을 거면 뭐라도 하라고 하시면서 등을 떠미셨거든요. 자네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 먹기만 할 거야. 집에서 TV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아주 한량이 따로 없네 없어.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취직 안 할 거면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야지. 그날 엄마는 제가 왜 남편 때문에 혼자서 발 동동거리며 일을 해야 하냐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막말을 얻어먹겠다 싶었는지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어요. 그때 시작했던 게 배달 아르바이트였죠. 물론 하루에 한 건 할까 말까 했습니다. 초반에는 배달 일이 잘 맞는 것 같다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것마저 귀찮아졌는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는 아예 관둔 거냐면서 뭐라고 하니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영상을 올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걸로 돈 한 푼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영상 한두 개 올리고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었는지 알아서 그만뒀거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저는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했었죠. 바가지도 긁어보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보기도 했고 심지어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길래 자꾸 취직하라고 했더니 반항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100% 진심이었죠. 본인도 언제까지 놀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취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사업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를 했죠. 당장 취직을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어도 모자란데 무슨 사업이냐고. 평소에도 이거 한다고 하다가 포기하고 저거 한다고 하다가 포기하지 않았냐면서 끈기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망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끝까지 사업을 해야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도 계획 없이 말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 사업 파트너로 사촌 동생이랑 같이 시작할 거야. 이모부도 이미 도와주시기로 했고 사업 아이템도 나쁘지 않아. 나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도 도와주라. 남편은 무작정 사업하겠다 통보를 해놓고 저에게 그냥 좋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나이에 구직 활동한다고 해도 젊은 애들한테 밀리게밖에 더 하겠냐면서요. 차라리 전업주부를 선언하면 웃어 넘기기라도 하지. 쥐뿔도 없는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더 들을 것도 없다고 무조건 취직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유분방한 본인 성격에는 사무실에 갇혀서 일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사업이 딱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옆에 끼고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사업에 재능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떤 사업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일단 제대로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했죠. 하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굴길래 일단 저는 얘기나 들어보자 싶어서 사업 파트너로 함께 사업하겠다는 사촌동생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 사촌동생은 이모부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했을 때 군말 없이 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촌동생은 이미 제가 연락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듯 싶었죠. 그리고 이모부님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그들이 시작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까지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앉혀놓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대체 무슨 사업이냐고 했더니 무인 판매점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무인으로 술을 팔고 몇 지역에 점포를 들일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이미 따로 만나서 계획까지 다 세운 듯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사업할 돈은 만들어 놓고 이 일을 저지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모부님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설마 얘들이 사업하겠다는 듯 계획도 없이 무작정 시작하라고 했을까? 사업 자금은 반반씩 내기로 했고 우리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내가 해줄 거야. 나머지는 재훈이가 알아서 구한다고 하더라.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모부님은 완전히 남일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촌 동생이 내야 할 몫은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남편이 알아서 구해와라 뭐 이런 이야기였죠.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부터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이모부님이 도와준다고 쳐도 남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벌어오는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사업 자금까지 구해야 한다뇨. 절대 안 될 말이죠. 먹고 죽을래도 그 돈을 해줄 수가 없으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대놓고 사업 자금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 현실을 깨닫고 알아서 포기하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당당하게 돈 걱정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남편이 대책도 없이 사업하겠다고 일만 저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흔들길래 뭔가 생각해놓은 방법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돈 구할 방법이라도 있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룸 건물 세워서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고 장사도 하고 있지 않냐면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이 몇 겹 쌓여 있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누구한테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겠다고?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맡겨놨어? 뭐가 이렇게 당당해. 헛소리하지 말고 이 사업 꿈도 꾸지 마. 나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사업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왜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돈 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사위가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두 손 들고 환영을 하실 거라며 사촌 동생과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 보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해서 뒷골이 당겨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행동을 보니 제가 물렁하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직접 돈 벌어서 하던지 투자자를 찾아서 하라고, 절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건 안 된다며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왜 본인 앞길을 막는 거냐며 펄쩍 뛰는 겁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무조건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장모님도 일자리 찾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사업하겠다는데 왜 말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 당장 가게 찾아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말리지 마. 남편은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상황을 보니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로 가는 듯했고 저도 짜증이 잔뜩 난 채로 급히 뒤따라가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마감 준비를 하고 있던 가게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운 듯 보였어요. 당연히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들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더니 사업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벌일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고 월세 수익 꼬박꼬박 받고 계시니까 투자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단칼에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는 여기가 은행이냐고 돈이라도 맡겨놓은 거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눈치 없는 남편은 끝까지 사위한테 투자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헛소리를 시전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만 투자해주면 사업 성공시켜서 10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계획한 사업은 잘만 풀리면 수십 배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만들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으로 투자하기 싫으면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라는 헛소리를 했죠. 부모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이가 없었는지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이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생떼를 부리냐고 얼른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옆에 계시던 이모부님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배로 갚겠다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면서 믿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투자해달라고 찾아와서 1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돈 들고 온 사람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사업이던 주식이던 투자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그냥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본인 뜻대로 안 풀리니까 짜증이 났는지 그대로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 앞에서 사업 자금 안 대주면 본인은 평생 일 안 하고 백수로 살겠다면서 겁까지 주는 겁니다. 자네가 몇 살인데 본인 뜻 안 풀린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거야. 요즘은 3살짜리 애들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돈 모아서 시작해. 남의 돈으로 생색낼 생각하지 말고. 엄마의 말씀에도 남편은 돈 줄 때까지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며 계속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들도 남편 옆에 차례로 누워 투자금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 자금을 들고 오지 않으면 본인들도 시작을 못한다면서 줄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뒷골이 당긴다며
얼른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것들 데리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라고 했죠. 저는 결국 시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사정을 설명했고 가게로 좀 와주셔야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본인 아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고 하니까 놀라시더니 곧바로 가게로 달려오셨어요. 저는 시부모님만 오시면 문제가 바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도 잊지 않나요? 막상 보니 남편과 하는 짓이 판박이었습니다. 두 분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투자금을 요구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가 사업을 해보겠다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아요?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이쪽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 원룸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진짜 너무하네. 시어머니는 부모님에게 나중에 죽을 때 돈 싸질머지고 갈 것 아니면 재산 미리 당겨주는 셈치고 사업자금 좀 보태라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부모님 설득 좀 빨리 해보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당당한지 황당한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모님을 설득할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부모님 설득하지 않고 뭐하냐는 그들 앞에서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제 말에 표정이 굳어졌죠. 그리고 남편은 지금 사업 투자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소리가 왜 나오냐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부모님이나 설득하라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서류 가지고 올 테니까 도장만 찍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만약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이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친정에 돈 좀 달라는 말을 꺼냈다고 이러는 거냐며 가족끼리 사업 조금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 또한 돈 좀 달라고 했다고 이혼 소리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정없다는 소리를 했죠. 그러나 저는 그들 말을 그대로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그들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어 제꼈죠. 내 부모님이 니들 ATM 기계냐? 양심도 없이 친정에 무작정 찾아와 돈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그런 인간들이랑 평생 얼굴 보고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 그러나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짜증이 났던 것인지 결국은 눈빛이 돌변했어요. 그리고는 가게를 뒤집었고 한바탕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그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당장 사업 자금을 달라면서 테이블과 의자들을 넘어뜨렸고 심지어 가게 문 옆에 걸려있던 거울을 깨트리는 것도 모자라 의자를 던져서 부엌 쪽방문에 부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그들의 모습에 화가 잔뜩 나서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생선 절일 때 뿌리는 소금 한 바가지를 가지고 나오셨고 그대로 그들에게 부어버렸어요. 소금 한 바가지 맛보고 정신 좀 차리라면서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소금 맛을 보더니 아버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년에 유도를 배우셨던 아버지는 바로 그들을 제압해버렸죠. 결국 가게에서는 그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렇게 덤비고 발악하나 본데 이것들이 쌍으로 헷가닥했나? 다 꺼지지 못해! 아버지는 남편의 팔을 잡고 유도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면서 울며 불며 빌기 시작했죠. 옆에서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들은 남편이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비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긴 했나 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면서 가게도 깨부수고 삿대질을 하더니 순식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얼마 후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오셨고 가게가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게 파손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뒤늦게 후회하고 매달렸지만 저는 확실하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죠. 어떤 분들은 남편이 그렇게 될 때까지 왜 봐줬냐, 어차피 이혼할 거 빨리 하지 그랬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고 완벽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일하는 것에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깊게 상처를 받아서 저러나 싶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취직만 하면 예전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했던 게 벌써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보 머저리도 아닌 듯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고 점점 막무가내로 나오는 남편을 보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당한 전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시어머니 돈으로 기어코 사업을 벌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얼마나 잘 되겠어요. 나중에 아는 사람에게 들어보니 결국은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말아먹었다고 했죠. 솔직히 그 소식 듣고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남편 때문에 속 터지지 않아도 되니 요즘 너무 행복하네요. 이혼도 했으니까 지난 힘든 날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 제대로 시작해보려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